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식신제살, 상관대살도 됩니다. 이 식신제살, 상관대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편관을 나타냅니다. 편관.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단 힘든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힘든 상황, 어려운 상황, 난제라고 하죠. 어려울 난자를 써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간을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 뭐 돈 없는 것도 편관이 되겠고, 배고픈 것도 편관이 되겠고, 직장을 구하고 싶은데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것도 편관이 되겠고, 남자친구를 사귀고 싶은데 남자친구가 자꾸 안 생기는 것도 이제 편관이 되겠고, 불편한 것, 또 이러한 힘든, 부모가 힘든 것도 이제 편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형제가 아프든가 한 것도 편관이 될 수 있고, 내 몸이 아픈 것도 편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힘든 상황을 편관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를 일간을 극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편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목일 때 이제 경금, 이런 것들이 편관이고, 병화가 이제 임수를 봐도 이제 편관이 되겠고, 무토가 이제 간목을 봐도 편관, 을목이 이제 신금, 이게 다 편관입니다. 임수가 무토를 봐도 다 편관입니다. 극하잖아요. 이렇게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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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이것도 마찬가지. 극. 일간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간목 입장에서 경금은 도끼잖아요. 도끼가 항상 내 옆에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히스테리컬 하겠죠. 항상 무서움, 공포, 두려움에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여긴 천간으로 있지만 갑신일주 있습니다. 이렇게 갑신 밑에 편관이 아예 내 밑에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두려움, 공포란 것을 인식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칠살이라고 합니다. 살. 우리가 그 십성 중에 살이라고 하는 것은 편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편관은 항상 재화를 해야 됩니다. 재화. 재화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편관을 재화할 수 있는 구조가 식상으로 재화하고 재화 3법이 있습니다. 재화 3법이 있는데, 식상으로 편관을 재화하든가, 인성으로 유통을 시키든가, 아니면 겁재, 양인이죠. 양간일 때 양인으로 겁재로 합살, 양인 합살 해주는 이 재화 3법이 있는데, 이것들로 해서 이 인자로 인해서 편관이라는 것을 이제 해결해 주어야 그나마 일간이 사는데 그나마 좀 덜 흉의를 겪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화되면 편관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것들로 재화되면 편관이라고 합니다. 재화되지 못하잖아요. 편관이 있는데, 사주에 편관이라는 인자가 있는데, 이 편관 격이면 더 하겠죠. 이 간목이 있는데 여기가 신금이면 이 격이 편관 격입니다. 이러한 사주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좀 지나치게 적으면 다 편관이잖아요. 이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편관격, 편관 이렇게 많을 때 이 식상이나 인성이나 겁재가 없으면 상당히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화되면 편관이라고 하고, 이러한 인자가 없어가지고 재화되지 못하면
칠살이라고 합니다. 칠살. 그리고 칠살이 가중된다. 아까 같이 이렇게 갑신일주가 이렇게 신금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게 칠살 넘어서 이제 귀살이 됩니다. 이 편관을 이제 식상으로 재화한다는 것은, 식상은 이제 전문 기술이나 뭐 말, 언변 이런 것도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해결하는 것이고, 전문 기술 배워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 말기술, 언변을 통해서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되겠고, 인성으로 편관을 해결한다는 것은 내가 공부를 죽도록 해서 학문을 수양해서 이 편관이라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고, 양인으로 해결하는 것은 내 친구나 아니면 형제, 동료, 그런 인자들이 내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그 식상으로 편관을 제압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식신제살이나 상관대살이 이제 식상으로 이제 편관을 제압하고 있는데, 이때에 인성운이 들어오잖아요.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인성운은 이 식상을 막아버리잖아요. 이렇게 식신상관을 제압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되면 편관을 제압하는 식상을 인성이 막아버리는 격이니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편관이라고 하는 것이, 편관 힘든 거지 않습니까? 좀 스케일을 크게 한번 생각해 보게요. 편관. 나라에 전쟁이 났다고 가정해보면, 나라에 전쟁이 난 것도 편관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힘들어지는 것이잖아요. 전쟁보다 힘든 게 더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게 되면 상당히 국민들이 공포에 떨면서 수도 전기도 다 끊기고 추위와 배고픔에 시달리면서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도 편관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일 때 이제 식상으로, 식신이나 상관으로 편관을 제압한다는 것은, 식상은 무기이지 않습니까? 총이나 뭐 탱크 같은 걸로 전쟁 난 곳에 출전해서, 전쟁에서 그 이기기 위해서 그 총이나 탱크를 들고 전쟁에 출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적을 물리치면 식상으로 이 편관은 전쟁이 일어난 것도 되고 적도 됩니다. 적. 나를 힘들게 하는 적군들도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이제 총이나 탱크를 가져가지고 가서 적군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이거 식상이 편관을 본 것이요. 이러한 상황일 때, 지금 긍정적인 상황이잖아요. 나라에 전쟁이 나니까 이제 총이나 탱크를 들고 가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전쟁에 출정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인성이 개입했다 라고 하는 것은 식상을, 총이나 탱크를 막아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총이나 탱크로 전쟁을 이기려고 이제 출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인성이니까요, 학자들, 지식인, 좀 뭔가 배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전쟁을 총이나 탱크가 같은데 무기가 아닌 우리가 가진 어떤 계획이나, 계획도 되지 않습니까? 계획이나 생각, 이런 것들로 적들과 타협을 해서 전쟁을 끝내겠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총하고 탱크로 싸우던 그 군인들이 조금만 더 이제 좀 싸우면 우리가 이제 전쟁에서 이길 것 같은데, 이 상황에 갑자기 무슨 대화로 타협하자는 어떠한 그런 말을 꺼낸 인성들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상황이 이제 돼버리는 격입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러면 전쟁 초기에 처음부터 대화나 타협 같은 것을 해서 그
그러한 상황을 이끌어냈으면 지금까지 사상자나 부상자도 없었을 것이고 이러한 국가적인 기반 시설들도 무너지지 않았을 것인데 이제 와서 이제 다 된 밥에 이제 재를 뿌리는 것 아니냐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식상으로 평관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인성이 나타나서 뜬금포를 날리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제 총이나 탱크로 이제 다 이겨가는 전쟁에 갑자기 이 평관하고 대화를 하겠대요. 적군하고 대화를 하겠다. 그래서 이 전쟁을 끝내겠다. 다 이긴 전쟁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식상이 평관을 받는데 인성이란 인자가 나타나서 식상을 막아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식신제사를 하고 있는데 편인운, 상관대살인데 정인운, 물론 여기 편인도 될 수 있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아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길신이 영원한 사길신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정인은 사길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상관대살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정인은 썩 그다지 그렇게 길신작용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흉신작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상황일 때 아까 식상은 총이나 칼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편인 도식은 이 식신을 아주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총이나 탱크에 이 식신제살의 편인운은요, 이 식신이 총이나 칼이라고 했잖아요. 총이나 칼에 불질러 버리는 것입니다. 편인운은 아예 못쓰게. 이건 또 상관대사를 또 좋은 거잖아요. 긍정적인 거잖아요. 이 정인운 들어오게 되면 불을 질러버리는, 아예 못쓰게 만들어 버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총이나 탱크에 든 총알이나 그 탄환 있잖아요. 포탄 이런 것들을 다 싹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정인이 상관을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식신제살이나 상관대살운에 이 인성운은 좋지 않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상관이나 상관경관 이 운에는 재성이 끼이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듯한 남편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며느리가. 그걸 중간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중재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허물이 없는데 왜 자꾸 그렇게 잔소리를 하느냐. 상황을 잘 생각해봐라. 너네 남편 만난 사람 어디 봐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은 긍정적으로 상당히 작용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중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상관인데 정관이 아니고 편관이다. 이거 상관대살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또 식신 평관을 본 이 상황은 식신제살입니다. 식신제살. 이게 살이기 때문에 살이기 때문에 이게 상관대살, 식신제살입니다. 근데 상관경관과는 다르게 상관대살이나 식신제살 이 상황에 재성이 끼면 부정적이 됩니다. 평관이라고 하게 되면 나쁜 남자입니다. 힘든 남편, 무능한 남편. 일단 기본적으로 단편적으로 봤을 때요. 무능한 남편. 뭐 이런 것도 되거든요. 아까는 상관견관은 반듯한 남편에게 상관으로 뭐라고 하는 것인데 이거는 힘든 남편, 무능한 남편에게 상관으로 뭐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돈 못 벌어오는 무능한 남편에게 상관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애들도 크고 있는데 좀 밖에 나가서 돈 좀 벌어오고 해야 될 거 아니냐라고 상관대살, 평관을 깨닫게 하는 것이거든요.
골치 아픈 남편, 무능한 남편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상관 대살만 보게 되면요. 그렇게 평관에게 긍정적인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인데, 중간에 재성이 시어머니가 끼잖아요. 재성은 이제 시어머니도 되는데, 상관생재 재생살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이 평관 어렵고 힘들고 말 안 듣고 무능하고 한 남편에게 뭐라고 하는 것인데, 중간에 재성이 끼어들었다면 왜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아들이 무능한지는 모르고 우리 아들 왜 잡냐, 왜 우리 아들한테만 자꾸 뭐라고 하느냐 하고 시어머니가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격입니다. 네가 뭔데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하느냐. 말썽 많은 자식인 줄 모르면서 시어머니가 뜬금포를 날리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성이 끼이면 말 안 듣는 무능한 남편에게 일 깨워주는 것이거든요. 식신제살은. 중간에 재성이 끼이면 왜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하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 무능한지는 모르고 상당히 부정적인 상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식신제살은 무능한 남편에게 회초리 든다. 식신, 회초리 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능한 남편, 대살, 상관대살은 이제 무능한 남편에게 이제 말로 회유한다라고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 상관대살은 단판입니다. 단판. 영업 능력도 되고요. 그 서희의 단판 있지 않습니까? 강동 육주 되찾기 위해서 옛날에 했던 그 서희의 단판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전쟁 얘기하다가 말하는데요. 그 식신이 평관을 본 것, 평관, 식신제살, 그 다음에 상관이 평관을 봤다 해가지고 상관대살이잖아요. 평관은 아까 전쟁이라고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전쟁. 이때 중간에 이제 재성이 끼면 아까 안 좋다고 했잖아요. 시어머니가 끼어서 안 좋다라고 했는데, 이걸 전쟁으로 비교하게 되면요. 그 포탄이나 총이나 이제 탱크를 들고 전쟁통에 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재성이 끼었다는 것은 전쟁하러 나가는데 중간에 어떠한 여자가 나타나서 남자 사주라고 이제 하게 되면요. 남자 사주라고 하게 되면 식신제살이 있는 남자 사주와 상관대살이 있는 남자 사주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평관,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식신상관이라는 무기, 총이나 탱크를 들고 평관을 해결하려, 전쟁에 이기려 나가고 있는 도중에 중간에 재성운이 들어오게 되면, 전쟁하러 총 들고 탱크 들고 전쟁에 나가는데 중간에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술 한잔 하자라고 하면서 꼬드기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여자의, 재성이라는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 술독에 빠져서 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식신생재 재생살, 상관생재 재생살, 평관의 흉의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전쟁에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이기더라도 평관의 흉의가 커지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쟁에 이겨가지고 농공행상을 따질 때 군법에 회유됩니다. 군법. 군인이 군법에 회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전쟁을 하러 나가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불복하잖아요. 사형감입니다. 군법을 이제 지키지 않아가지고 군무지 이탈, 전쟁 수행을 안 한 죄로 군법에 회부되고 해서 결국은 사형까지 가서 죽게 되는 게 바로 평관의 흉의가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식신, 생재, 재생살. 식신이 편관을 보는데 중간에 재성이 끼었더니 결국은 편관의 흉의가 더 커지더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식신재살, 상관대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